어느덧 벼 이삭도 여물어 가을할 때가 되었습니다. 메뚜기는 가을할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 해에는 모든 것이 풍년이었습니다. 교양생들은 선생의 눈치를 봐가며 옥수수든 콩이든 벼든 마구 입안에 넣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생명을 유지해 살아서 나가려고 했습니다. 벼 가을이 한창이고 한쪽에서는 벼낙가리를 산더미처럼 쌓아 올렸습니다. 그래도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다르긴 달랐습니다. 벼낙가리 쌓는 일은 농촌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했는데 손재간이 정말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나와 영희는 벼가을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해 처음에는 조금 서툴렀습니다. 낯질하면서도 손도 베고 벼를 너무 높게 뱄다고 선생에게 혼나기도 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 점차 익숙해져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못하면 욕을 먹고 매를 맞아야 해서 그 안에서는 무엇이든 잘해야 했습니다. 벼가을은 생각보다 빨랐고 볕단을 나르는 일만 남았습니다. 소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서는 소 대신 사람이 볕단을 등에 지고 날라야 했습니다. 1인당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 과제를 다 하지 못하면 밥을 굶어야 했습니다. 한 사람당 5단씩 지고 뛰어야 했고 늦어서는 절대로 안 되었습니다. 증산 땅은 지늘기 많아 신발을 신으면 빨리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옛부터 그 지역에서는 아내를 팔아 장아를 산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나와 영희는 주어진 시간 내에 볕단 나르는 과제를 다 하기 위해 맨발로 뛰고 또 뛰었습니다. 오전과 오후에 각각 주어진 벼 몇 단이라는 과제를 소화해야 했습니다. 설사를 계속해서인지 영희는 많이 힘들어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게 그 힘든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볕단을 나르는데 영희가 갑자기 주저앉았습니다. 무척 힘든 모양이었습니다. 하긴 그 어린 나이에 크게 묶은 볕단을 5개씩이나 지고 뛰었으니 재빨리 영희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저앉은 모습을 선생에게 들키면 큰일이었습니다. 영희의 등에서 볕단 5개 중 2개를 내려서 내 등에 더 지고 영희의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 순간 영희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영희야,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알았어, 언니. 조금 짐을 덜어선지 영희는 곧잘 다녔습니다. 영희 목까지 볕단을 7단씩이나 등에 진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허리를 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영희가 잘 걸을 수만 있다면, 영희가 힘들지만 않는다면 난 괜찮았습니다. 교양생들은 볕단을 나르면서도 배고픔의 벼를 어석어석 먹었습니다. 나와 영희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날벼를 먹지는 않았습니다. 천에다 벼를 넣어 감싼 후 찧어서 쌀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천도 없어서 쓰다 버린 걸 주워서 썼는데 그것마저 다 구멍이 나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렇게라도 배고픔을 달랠 수 있으니 참 좋았습니다. 지금 생쌀을 먹으라면 못 먹겠지만 그때는 그 생벼가 왜 그렇게 맛있었던지. 영희는 계속 설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프다고 빠지는 일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설사를 하는 영희를 위해 옷을 찢어 그 천으로 벼를 동그랗게 감싼 후 방아를 찢듯 빻아서 벼껍질을 벗기고 겨우 입으로 불어내고는 흰쌀만 모아서 영희에게 내밀곤 했습니다. 그러면 영희는 좋아서 예쁘게 웃었습니다. 와,
쌀을 만들었네. 고마워 언니. 영희는 맛있게 먹었습니다. 힘들고 지친 마음속엔 상처투성이이지만 그래도 늘 밝고 명랑한 영희였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볕단도 다 나르고 탈곡할 때가 되었습니다. 11월 말 12월 초가 되자 많이 추웠습니다. 겨울옷 하나 없던 그 교양소에서 우리는 체온을 유지하고 추위를 덜기 위해 50cm 넓이의 길이 1.5m 되는 비닐로 우선 몸을 둘둘 감고 그 위로 동복을 입었었습니다. 그렇게 입고 나서면 헛바지만 입은 다리만 시릴 뿐 하나도 춥지 않았습니다. 정전이 자주 되어 탈곡은 건장한 사람들을 뽑아서 새벽 1시, 3시까지 이어갔습니다. 나도 거기에 속해서 탈곡을 했습니다. 잠을 자야 할 시간까지 일을 하느라고 사고도 심심찮게 난던 모양이었습니다. 어떤 교양생들은 탈곡을 하다가 볕단을 쥔 채 잠깐 잠든 통에 기계가 볕단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두 손목이 잘린 경우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몇 숟가락도 안 되는 밥을 소금도 넣지 않은 시래기 국물에 말아 먹고는 낮에는 낮대로 밤이면 밤대로 노역을 해내기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춥고 쌩쌩 부는 바람에 얼굴과 손이 텄고 무거운 눈꺼풀은 계속 내려앉았습니다. 두 선생은 춥다며 어둠하게 들어가 우리를 감시했습니다. 전기가 없어 낮에도 발을 사용하는 족발 탈곡기로 탈곡을 했습니다. 족발 탈곡기 구성원은 7명이 한 조였습니다. 2명이 발로 기계를 돌리면 1명은 볕단을 줍고 1명은 볏짚을 묻고 2명은 벼를 삽으로 쳐야 했으며 다른 1명은 볏짚을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탈곡하는 도중 망을 봐가며 벼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날벼를 먹기가 좀 힘들었지만 2번, 3번 계속 먹다 보니 날벼 먹는 일도 익숙해져 갔습니다. 벼를 먹을 때는 정말 주의해야 했습니다. 한 명씩 벼 무지 옆에 벼를 먹다가 5분 정도 지나면 다른 사람이 벼를 먹도록 순서를 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탈곡 과정에서 챙긴 날벼로 줄임배를 채웠습니다. 그러다가도 선생이 오는 눈치가 보이면 바로 벼를 먹는 사람에게 알려져야 했고 본인 스스로도 주변을 살피면서 조심해서 먹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낯가리가 쭉 둘러있어 선생의 눈을 피하기에 좋았습니다. 증산에 있었던 교양생들 한 사람당 그런 식으로 주선주선 몰래 챙겨 먹은 벼가 아마도 적어도 한마디씩은 되는 것 같았습니다. 당시 그 벼가 왜 그렇게 맛있던지 옥수수 껍질로 밥을 지어 까맣고 동그란 새덩이로 찍어주는 것이 배에 차지 않아 벼로 배를 채우던 일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 벼를 먹느라 생긴 어혈탓에 지금도 위가 가끔 아픕니다. 갖은 노동에, 갖은 고문에, 잦은 채찍에, 발길질에, 인간적인 수모를 경험한 데서 오는 정신적 고통에, 외로움과 핍박에, 굶주림과 먹지 못할 것들을 먹으며 시달리다 보니 이래저래 내 몸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때 그 벼마저 없었다면 내 줄임배를 어떻게 채웠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아마도 배가 고파 일을 못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걸려서 죽도록 맞지 않았을까. 고문과 질병 등의 후유증으로 기억력이 많이 사라진 탓에 증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도 날벼를 먹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증산교양소에서만큼은 그렇게 날벼로 목숨을 이어갔던 기억이 또렷합니다. 벼 탈곡도 다 끝날 무렵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리 2조 7명 중에 6명이 차례대로 벼를 먹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앉아서 돌멩이를 고르고 두 손으로 벼를 비벼대고 있었습니다. 깔깔한 벼 껍데기가 약간은 부드러워지게 만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벼를 한 번 먹고 두 번째로 입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언니, 언니! 하는 영희의 다급한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순간 나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선생이 입안에 벼를 한 움큼 물고 있는 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떨리는 손에 입안에 든 벼를 뱉어버리고는 선생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선생은 이죽거리며 너 이자 뭐 했니? 하면서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며 선생 앞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연신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었습니다. 이제 또 처벌을 받으면 처벌이 절대 단순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